자, 오늘 법사위에 정성호 장관이 출석을 했는데 오늘 이제 검찰 개혁 법안이 정부 안이 오늘 이제 발표가 됐죠. 이를 둘러싸고 아주 난장판이 벌어졌어요.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박은정 의원하고 정성호 장관하고 뭐 설전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이건 뭐 대놓고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조국당이 들이받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오늘 드는 아주 불쾌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박은정과 정성호 장관이 설전을 하는 그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시고 가겠습니다. 심장이 약하시거나 노약자분들은 시청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쓰러지실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도 잠시 다른 방송 보세요. 정말 짜증나고 혈압 오르는 그런 영상 지금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법무장관님. 네. 오늘 검찰개혁 법안 중에서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발표했습니다. 제가 봤는데 장관님도 보셨죠? 예, 맞습니다. 2월에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검사의 수사권이지 않겠습니까? 네. 공소청의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지, 보안사건을 가지는지, 저기 196조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196조를 삭제하지 않으면 검사의 수사권은 공소청법을 통과시키면 그대로 공소청의 검사는 수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4월에 내겠다, 6월에 내겠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던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언제 내시는 겁니까? 뭐 저희들이 그 관련해 갖고 논의하거나 입장을 정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내시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총리실 산하 어쨌든 그 검찰개혁 TF에서 같이 또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청의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지는 수사계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부분이 가장 먼저 논의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요, 장관님. 형사소송법을 이렇게 늦게 아직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께서 보안사건은 어떻게 되는지를 물으셨는데, 논의조차 아직 이제 시작한다는 것은 저는 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일단은 그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지만 검사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 법에 의하면 196조의 1항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아니, 조항이에요. 네, 그럼 뭐 어차피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정리하시냐고요, 언제? 뭐 그거는 어쨌든 저걸 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국회에서도 입법부인 우리 국회에서도 국회에는 지금 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 법사위 1소위에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데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국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그러면 아직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추진한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공소청법, 중수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세트예요. 같이 추진을 해야지 법이 완결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이 전체적인 수사구조 개혁과 더불어서 법안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국회 2월에 내셔도 형사소송법이 오지 않으면, 그럼 공소청법, 중수청법만 통과시키면 저 196조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검사는 수사해도 됩니까? 공소청이나 중수청이 지금 당장 출범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유예기한이 있기 때문에 10월 2일부터 하기 때문에 언제 내시냐고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건 뭐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 장관님께서 안 챙기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관님 전혀 모르세요? 저희들이 주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관님은 언제 할 것인지 전혀 모르십니까? 저는 일단 이게 가장 조직 준비가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소청과 중수청의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크게 대략적인 범위가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 공소청 검사의 직무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 공소청이 설치가 되더라도 그 검사들이 무슨 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아, 의원님, 일단 검사가 검찰에서 독자적인 수사 개시 못한다고 하는 건 당연히 이 개혁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건 결정된 겁니다. 보안 수사권이 누구도. 지금 제일 중요한 쟁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그러니까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경찰 1차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러면 법무부 수사 주의 문제, 입장은 보안 직접적인 수사권을 관계, 이 문제는 인정하는 것이 논의해야 법무부 된다고 입장입니까? 보겠습니다. 예? 법무부 입장은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직 뭐 저희는 뭐 그거에 대한 분명히 입장은 갖지는 않고 화면 다만 좀 올려주세요. 1차 이게 지금 황당하네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거는 그냥 시비를 걸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밖에 안 되고, 아니, 뭐, 답을 들을 생각도 없어요. 예, 정성호 장관의 말을 계속해서 끊고 있죠. 계속해서 끊고 있고, 저는, 보안수사권 문제, 이게 마치 검찰 개혁이 좌초되는 것처럼, 뭐, 검찰청을 뭐, 이름만 바꾸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단히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경찰만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경찰에 대한 견제는 누가 할 겁니까? 복만삼님 이렇게 청렴한 박은정을 왜 욕하죠? 남편이 정관으로 100억 쳐드실 거 40억밖에 안 쳐드셨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보안수사권 문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 아니 이재명 정부나 정성호 장관이 검찰을 살려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무리하게 수사권을 다 없애버려가지고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됐을 경우에 경찰이 수사를 다 뭐 사건을 덮어버린다든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자 이건 또 누가 견제를 하냐 말이에요. 이거는 현실적 문제 아닙니까? 무조건 검사들에게 수사권만 뺏으면 그게 검찰 개혁이에요? 이런 초딩 같은 생각이 어딨어요. 그럼 경찰은 검사들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조직입니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그렇게 굴러왔어요? 그래서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져서 경찰이 또 다른 제2의 검찰이 되는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안 수사권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오늘 뭐 정성호 장관도 거듭 확인을 해줬지만은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봉욱 민정수석이 그 봉욱 민정수석의 의견이 담긴 그 문건을 가지고 뭐 문조털레들이 봉욱 민정수석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럼 봉욱 민정수석의 의견인 거야. 여러 사람의 의견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보안수사권을 주자는 의견도 있고 아예 다 박탈을 하자라는 의견도 있고 다양한 부처에서 관련 부처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TF를 통해서 논의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법무부에서 보안수사권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검찰개혁 TF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 TF가 있기 때문에 TF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 지금 노력하는 과정이고 보안 수사권을 준다라고 확정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논의 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박은정은 마치 보안 수사권을 주는 것이 확정된 것처럼 정성호 장관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논의를 하면 되는 거야. 지금부터 뭐 중수청법이건 뭐 공소청법이건 이 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최종적으로 검찰이 해체되는 건 올해 10월 달에 해체가 되는 거잖아. 1년의 유예 기간을 둔 거잖아. 응? 그 사이에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하면 되는 문제예요. 아니 그런데 언제 할 거냐고 왜 이렇게 물어봐? 논의를 해서 10월 전에 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는. 10월 전에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하는 거고 보안수사권이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든다라면은 보안수사권을 검찰에 두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야? 지금부터 이렇게 빡빡 빽빽거리면서 목청 올려가면서 장관을 막 무시를 하고 소리를 지를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전혀. 그리고 뭐 정성호 장관이 검찰개혁 안 하겠다고 그래요? 논의 안 하겠다고 그래? 그리고 무조건 보안수사권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기정사실화하고 마치 정성호 장관이나 검찰개혁 TF가 보안수 사건을 주는 것으로 확정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이게 무슨 아주 시급한 문제도 아니야 지금. 공소청법하고 그 뭐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계속 거듭 확인을 했잖아요. 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너는 떠들어라, 나는 무조건 특집을 잡을 거다, 뭐 이런 자세로 지금 덤벼들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정성호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되는 상황 아니야. 중수처법이나 공소청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당장 검찰이 해체되는 게 아닙니다. 10월 달에 가가지고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해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올해 10월에 마무리가 되면 되는 거야. 10월 전에. 그래,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10월 달에 이제 검찰이 해체가 되는 거니까 그 전에 논의를 밀도 있게 해서 밀도 있게 해가지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될 일이고, 지금 뭐 4월 5월에 하겠다. 반야성님 지 혼자 일하는 것처럼. 네, 감사합니다. 4월 5월에 해도 뭐 큰 문제 없어요 지금. 근데 마치 이재명 정부나 정성호 장관이 검찰개혁을 뭐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 이게 의도적으로 지금 흔드는 거 아닙니까? 누차 확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게 대원칙이라고 정성호 장관이 누차 확인을 해주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기다? 보안수사권 문제는 더 토론이 필요한 문제니 지금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문제잖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성호 장관이 못 알아들을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임주님, 저들은 오히려 범죄 수사 혼란을 주어서 검찰 부활을 꿈꾸는 듯 검찰개혁 실패를 유도하고 있다. 저도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핏대를 높여서 싸울 문제도 아니에요. 아니 뭐 지들 생각이지 그거는. 보안수사권 주면은 검찰개혁이 실패가 된다. 그건 지들 생각이지. 자, 조국도 오늘 이렇게 봅니다. 중수청 제2의 검찰청 만드는 시도다. 시도에 반대한다. 국민을 배신하는 거다. 검사를 수사사법관으로 명찰만 바꾸는 것이다. 퇴행을 반대한다. 아니 이미 중수청이 행안부 밑으로 가는데 검찰하고 완전히 차원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건데, 이게 제2의 검찰청, 이거 그 검찰개혁 오적이라는 네이밍을 해가지고 정성호 장관을 악마화했잖아요. 쌍은정이 둘이서. 그거 이제 또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게 어떻게 제2의 검찰청이 됩니까? 중수청과 공소청, 중수청과 과거 검찰의 권한과 기능이 크게 달라졌는데 보안수사권 줬다고 해가지고 뭐 그걸 준다라고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지만은 그거 준다고 해서 제2의 검찰청이 되나요? 아니 검찰총장 직함을 중수청장을 이제 검찰총장으로 명명하기로 했죠. 그걸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선동을 하던데, 아니 지금 잘못하면 위헌이 될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위헌 아니에요 지금. 검찰총장이라는 직제가 헌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개헌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없앨 경우에 이게 위헌 시비가 걸려가지고 더 상황이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아니 검찰청장, 중수청장을 중수청장이라고 부르건 검찰총장이라고 부르건 검찰 뭐 칼장이라고 부르건, 아니 이름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닦아놓고 권한이 중요한 거고 기능이 중요한 거지. 중수청을 만들었는데 중수청의 장을 중수청장이라고 부르건 검찰총장이라고 부르건 무슨 검찰 칼장이라고 부르건 검찰 된장이라고 부르건 뭘 부르건 간에 그 이름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아니 어렵게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놓고 공소청 중수청 만들어놨는데 거기다가 이름을 중수청장이라고 이름을 넣어가지고
위헌 시비가 걸려가지고 또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판결해가지고 이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그때가 되면은 야 이거 검찰개혁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고 또 지랄할 놈들이야 저놈들이. 아니 그 문제가 생기면 그때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름을 뭘로 하느냐, 중수청장으로 하건 검찰총장으로 하건 검찰된장으로 하건 젠장으로 하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름은 중수청이라는 조직의 기능 권한이 어디까지인가가 중요한 문제지.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검찰개혁 TF에서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자라고 의견을 낸 게 저는 대단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봐요. 개헌을 해갖고 없애든지. 아니 뭐하러 빌미를 줘. 그런데 검찰총장 이름을 그대로 놨다고 검찰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쟤네들 주장은. 그 무식한 사람들 데려다 놓고 선동하는 거지. 자,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서두에 정청래나 지금 문조털래들이 대단히 절박한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특히 조국당이 지금 아무 존재감도 없고, 예. 도대체 이런 당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답이 안 나와요. 뭐 애초 계획은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은 민주당하고 조국당을 합당을 해가지고 조국이 민주당에 들어와서 뭐 당대표가 되건 대권 도전을 하건 뭐 이런 걸 해보겠다라는 청운의 꿈을 안고 있었지. 그래서 민주당 내에 이 친문들의 계파를 형성해가지고 이번 지방선거 때도 뭐 경선 나가면 김어준이 밀어줄 거니까, 그죠? 김어준이 참 밀어줘가지고 문바들이 다 공천받고 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다 문바들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당대표 조국이 하든 정청래가 연임을 하든 뭐 이런 그림 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국을 대선 후보로 키워가지고 민주당을 다시 탈환을 하겠다. 이게 이제 제가 그 문조털래들의 계획이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다 나가리가 됐어요. 그죠? 나가리가 됐습니다. 민주당 내에 지금 저항 세력들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쟤네들이 이제 하발이라고 얘기하는 그 우리 저항 세력들이 있잖아. 아주 소수지만은 지금 5개월, 6개월 내내 일단은 중요한 건 다 막아놨어요. 우리가. 우리가 뭐 맨날 지는 것 같죠. 당대표 선거도 지고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지고 뭐 이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좀 이런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어. 아 우리가 힘이 없구나, 우리가 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다 막아놨어요.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당해가지고 문조털래들이 당 다 잡아먹는 게 쟤네들 계획이었잖아. 그 뭐 1인 1표제하고 이런 거 다 막으면서 오잖아요 지금. 다만 이제 선거에서 자꾸 지니까 여러분들이 짜증이 날 수는 있는데 다 막고 있어요. 그리고 정청래가 합당에 히읗자도 못 꺼내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가. 계속해서 정청래를 견제를 했기 때문에 정청래가 합당에 히읗자도 못 꺼내요. 아니 김어준이 지난주에 정청래 불러다가 조국당하고 합당 얘기 막 물어보잖아. 근데 정청래가 한마디라도 합니까? 소위 부동이라고 그랬나?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못 꺼내잖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조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례식 날짜를 잡아놓은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야. 시한부 정당이 됐어. 6월 3일로 장례식 일정을 잡아놓은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국당은 뭐 호남에서 무슨 짓을 하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건 제가 볼 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지난번에 조국당이 12석이 국회에 들어온 거는 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려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를 하는 바람에 우리 민주당 당원들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배려를 해서 조국당이 그나마 12석이라도 가져갔던 거지. 만약에 닦아놓고 그때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은 조국당이 12석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민주진영 전체 이제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좀 대승적인 결단을 대통령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해주셨기 때문에 조국당이 12석이나 아마 가져간 거지,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조국의 무능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정치인으로서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제가 오죽하면은 서울법대 양대 찐따라고 그러잖아요. 한동훈하고 조국은 절대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정치 지능이
영으로 수렴하는 사람들이야. 영으로. 정치 지능이 0이에요. 0. 어?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 할수록 망할 거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면 문제 나왔을 때도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사면 반대한다라는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차라리 조국을 일찍 풀어줘야 조국이 망한다. 본인 스스로 망하게 할 사람이다. 그리고 일찍 풀어주는 게 낫다. 선거 때 괜히 붙들어 놓고 있으면은 동정표 또 간다. 근데 일찍 풀어놔주니까 이제 동정표 갈 게 없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망하고 있잖아. 그 대통령께서 뭐 그런 걸 의도해가지고 풀어준 건 사면을 해준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건 그 신의 한 수야. 신의 한 수. 바로 8.15 때 딱 풀어주니까 성비위 죄송합니다. 성비위 터지고 그냥 거의 망조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조국당에서는 지금 절박한 거예요. 뭐래도 이제 공격을 해야 되겠는 거야. 민주당. 그러니까 자신들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지금. 괜히 이제 정성호 장관을 왜 물어뜯느냐. 저게 이제 정치질이라는 거예요. 진짜 검찰개혁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 개수작입니다. 자기들의 존재감, 존재의 이유를 유권자들한테 지금 보여줘야 돼. 그래야 다음에 뭐 찍어줄 거 아니에요. 특별히 할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라는데 뭐 검찰개혁이 지들 무슨 나와바리도 아니고 알박기 해놓은 것도 아니고 검찰개혁 문제를 가지고 선명성을 부각시켜서 본인들의 어떤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성호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쟤네들이. 조국당의 가장 큰 문제는 거기 맨날 그 법기술자들만 모여 있잖아. 율사들만 모여 있잖아요. 조국당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법 외에는 얘네들이 아는 게 없어요. 뭐 민생을 압니까? 경제를 압니까? 뭐 문화를 압니까?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그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조국이건 박은정이건 뭐 누구건 간에 조국당에서 뭘 할 줄 아는 게 뭐 검찰 이거밖에 몰라요. 지금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 어디냐 하면은 검찰개혁 문제야. 검찰개혁 문제에서 선명성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조국당은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야. 얼음이 있어야, 빙산이 있어야, 남극이 있고 북극이 있어야 쇠빙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쇠빙선이, 적도에 쇠빙선이 왜 필요합니까? 얼음이 있어야 쇠빙선이 필요한 것처럼 이게 적도에는 쇠빙선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는 미친놈이지. 적도에서 쇠빙선 몰고 다니면 그 정신병자지.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승승장구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바꿔가고 있고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진짜 뭐 봄날이 왔어. 봄날이. 얼음이 없어. 씨발 얼음이 있어야 쇠빙선이 뭘 깨는데 얼음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저것들이 이제 쇠빙선이 아니라 재빙선을 하는 거야. 재빙선. 얼음을 만드는 거야 지금. 막 여기저기 얼음을 만들어. 그거 봐라. 우리가 필요하지 않냐. 여기 얼음 있다. 그 지들이 얼음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박은정이 한 일이 그런 거라는 거야. 얼음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쟁점을 만드는 거예요. 쟁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 그게 왜 쟁점이야. 보안수사권이 지금 싸울 문제가 아니라니까. 잘 모여서 토론을 하면 돼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일까라고 토론을 할 문제지. 야, 이걸 가지고 막 법무부하고 민주당하고 싸움질하고 이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박은정이나 조국이나 저러는 건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저건 사실 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옳은 행동은 아니지만 정치 정무적으로 볼 때는 이해는 되는 거야. 살려고 몸부림 치는구나 지금.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이건 이해가 되는데 진짜 제가 오늘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은 이 장면이었어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장면. 요거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김용민 의원이 정성호 장관에게 질의를 하는데 아니 이 태도가 너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지? 박은정이 그러는 건 박은정은 어쨌건 민주당이 아니에요. 민주당이 아니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고 법사위 간사예요 지금. 근데 정성호 장관과 목소리 높이면서
언쟁을 하면 안 되는 위치에 있는데 이 양반이 오늘 박은정보다 더 심하게 정성호 장관하고 언쟁을 합니다. 예, 이 영상 함께 보시고 가겠습니다. 오늘 검찰개혁법이 입법 예고가 됐는데 네. 개혁의 주체, 개혁을 하려면 개혁의 주체가 있어야 되고요. 개혁의 주체가 개혁을 주도해야 됩니다. 정부가 일단 법을 만들었어요. 좋아요. 정부가 개혁의 주체가 되려고 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개혁안을 만드는데 검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검사들 입김이 너무 많이 작용했어요. 이게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검찰 개혁안을 만들 건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입법 예고 기간이니 보안수사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중수청의 이원 조직 등등 검찰청을 새로 이식해서 오히려 증폭시키는 이런 법에 대해서는 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수정한 것 그거 가지고 법원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서 필요하면 더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장 중요한 게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검찰 개혁의 결과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은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검찰이 독재하고 함부로 반란 일으키고 난을 일으켜서 대한민국 국민주권을 좌지우지했어요. 그리고 그 정점했던 사람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내란 저질렀단 말이에요. 검찰개혁은 단순히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왜 그것을 직시하지 않고 왜 그 관점으로 접근을 못합니까? 왜 그 대답을 못합니까? 아니 정권이 바뀌어갖고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검찰제도 자체가 다 나쁘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검찰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도 뼈아프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만듦에 있어서는 지금 있는 검찰의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다 하는 이런 시간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나가 있는 검사들도 절대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이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늘 당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찰개혁 TF 안에서도 전체인이 한 50명이 좀 넘습니다. 근데 10몇 명이 가 있는 건 어차피 이게 검찰 제도 개혁의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내는 그런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잭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이걸 볼까? 아니 알고 있습니다. 대충은요.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답을 하십니까? 이게 과거가 당연히 많지. 아니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입니다. 이제 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차피 저 의원님들은 국회가 입법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잠깐만요. 이제 이거 뭐 그냥 언성을 높이거나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오늘 SNS에 아마 검찰개혁 추진단의 자문위에 포함된 분 같은데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SNS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전에. 네. 페이스북인데. 네네. 이 검찰개혁 추진단 또는 검찰개혁 자문위의 이름만 이용당한 것이다. 우리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안은 한마디로 검찰청 특수부 외에 별도의 특수수사청으로 만드는 그동안 검찰이 준비했던 내용이다. 그러니까 우리 의사와 무관하고 검찰이 만든 내용이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한번 그 진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장관님께서도 답변을 시원하게 못하시고 제대로 모르시고 이렇게 이 검찰개혁 추진단이 출범한 이후에 사실 국회 논의는 중단돼 있고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알아서 한다라고 이제 시간이 가버렸는데 만약 이렇다면은 상당히 좀 문제 있지 않을까. 자문위에서는 뭐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뭐 그 중에 뭐 어떤 특정한 분의 의견입니다만 아직 진위를 모르겠고 그래서 장관님께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절대 언성을 높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 TF가 50명인데 그 중에 14명이 검사가 참여했으니까 검사가 주도를 한다. 지금 김용민 의원의 논리는 이것뿐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검사가 한 2,000명 되나요? 2,000명 되는데 다 윤석열 사단입니까? 예? 검사 한 2,000명, 3,000명 정도 되죠. 예, 이게 다 윤석열 사단이냐고. 검사들은 다 정치검사예요? 그러니까 TF에 14명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윤석열 사단이고, 예, 정치검찰이고, 그 중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고,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고, 누가 TF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의혹이 되는 부분을 제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50명 중에 검사가 14명 있으니까 검사가 주도한다. 검사는 검찰개혁 대상인데 검찰개혁 TF에 참여하면 되느냐? 아니 이런 초딩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컨대 해수부를 이전을 하는데 해수부 그 직원들은 해수부 이전에 이해 당사자니까 해수부 이전 논의에서 다 빠져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 예컨대 해수부 이전할 때도 해수부 직원들, 공무원들이 반대를 했잖아요. 반대를 했으니까 니들은 해수부 이전 논의에서 다 빠져라. 그리고 해수부 빼고 해수부는 이해 당사자니까 나머지가 모여가지고 해수부 이전 논의를 하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냐고. 검찰개혁 문제도 마찬가지죠.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긴 하지만 아니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 본인들의 거취 문제를 정리해야 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검사들 싹 빼고 가장 이해 당사자들을 빼고 어떻게 검찰개혁 논의를 한다는 거예요. 조직 개편을 무슨 수로 한다는 거야. 그리고 아니 정성호 장관이 거듭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거는 총리실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총리실에서 주도를 하니 검사들이 거기서 주도권을 발휘할 수는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잖아 지금. 뭐가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예컨대 보안 수사권을 준다. 뭐 그거 확정된 거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오늘 보니까 거기 그 검찰개혁 TF의 자문위원으로 뭐 참여했던 분 한 분이 페이스북에 이제 뭐 글을 썼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추미애 의원이 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한 사람의 의견이고 뭐 본인들을 뭐 들러리로 세웠다 그러면 본인 얘기가 다 수용이 돼야 그게 들러리가 아닌 거야? 예?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이게 논의가 흘러가야 이게 제대로 된 민주적으로 논의가 된 겁니까? 아니 소수 의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자문위원 그분의 의견도 봉욱 민정수석의 의견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민정수석으로서 민정수석실의 의견을 낸 것이지 봉욱 맘대로 검찰개혁을 하는 게 아니잖아. 검찰개혁 TF의 단장이 민정수석실이면 검찰개혁 TF를 민정수석실이 주도를 하고 있으면 그런 의혹이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이건 총리실 산하에 만든 거잖아.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된 그죠? 입법 예고안이 나온 거는 김민석 총리가 검토를 한 거예요. 김민석 총리가 검토를 해서 의견을 낸 거야. 그리고 정성호 장관은 사실 저기서 자기 의견을 밝힐 수가 없어요. 거듭 얘기를 하잖아 정성호 장관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하는 문제가 아닌 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줍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답변을 모호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월권이지. 법무부 장관이 총리의 권한을 침해하면 됩니까? 검찰개혁 TF가 법무부 밑에 있으면은 정성호 장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정성호 장관은 자기 권한도 아닌 문제를 국회에 나와가지고 자기 멋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 못하는 걸 몰라요? 저는 못하는 걸 알고도 저랬다고 봐. 못하는 걸 알고도. 그러면은 김민석 총리한테 물어봐야지. 김민석 총리를 국회로 불러가지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김민석 총리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용민 의원이건 박은정 의원이건
지금 검찰개혁 TF의 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 그럼 그걸 주도한 사람, 책임진 사람이 김민석이니까 김민석 불러다가 김민석한테 물어봐야지. 그 권한도 없는 사람한테 왜 물어보고 언성을 높이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 앉아 있습니까? 제가 참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당 의원들이 여당 장관이 국회에 출석을 하면 그 정부의 입장, 그러니까 정부하고 지금 당하고 지금 민주당에 대한민국에 여당이 없는 거예요. 여당이 없는 꼴이잖아. 저게 뭐예요? 아니 장관이 말할 기회도 안 주고 말하면 끊고, 그리고 소리를 김용민이 질렀지 정성호가 소리 질렀냐고. 뭐 언성 높일 필요가 없대 장관님이. 김용민한테 해야 될 소리지 그게. 지금 정성호 장관이 무슨 언성을 높였어요? 김용민이 혼자서 급발진해가지고 언성 높이면서 마치 무슨 뭐 정성호가 검찰개혁을 막고 있는 것처럼, 정치 검찰을 마치 비호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간 게 김용민 아니야. 그럼 김용민 보고 언성 높이지 말라고 그래야지. 왜 정성호 장관한테 언성을 높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언성을 높이지 말래? 난 이해가 안 되네 저게 상식적으로. 그리고 아니 국회에서 여당이, 자 정부에서 이렇게 안이 나왔으면은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뭐 그것도 약간 논란이 되긴 됐는데 뭐 당정 간에 이견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누굽니까? 한병도 원내대표가 오늘 뭐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또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무수석실에서 김병욱 부수석인가요? 부수석이 뭐 이견이 없다. 그건 잘못 쓴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 그리고 본인이 한병도 원내대표가 또 뭐 페이스북에 글을 바꿨어요. 당정 간에 이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정 간엔 이견이 없어. 그 당정 간에 이견이 없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청와대와, 그러니까 검찰개혁 TF와 긴밀히 당 지도부가 협의를 해서 안을 정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견이 누가 있는 거냐? 법사위가 이견이 있는 거야. 일부 의원들의 이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이견인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당정청의 이견이 아니고, 당정 간의 이견이 아니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추미애나 김용민은 마치 민주당의 입장을 본인들이 대변하는 것처럼 당과 정부에서 정리한 안을 노골적으로 지금 태클을 걸고 있는 거잖아. 아니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집권 여당 당과 정부가 협의해서 안을 내놨으면은 그걸 국민들께 좀 자세하게 소상하게 알려줄 이럴 역할을 해야지. 아니 싸우고 앉아있어요? 아니 추미애하고 김용민은 도대체 어느 당이냐고. 어느 당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조국당입니까? 이게 민주당입니까 지금? 예컨대 진짜 한병도 의원이 얘기한 대로 당정 간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야. 그럼 뭐 국회에서 저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견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아니 이견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당하고 정부하고 검찰개혁 TF하고 김민석 총리하고 정청래하고 소통이 안 돼요? 얘기가 안 돼? 의견이 있으면은 당 지도부를 통해서 정부에 전달을 하면 될 문제지. 저 전 국민이 보는데 생중계되고 있는 가운데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게 이게 여당 의원들이 할 일이냐고. 싸고 돌 걸 싸고 돌아야죠.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법사위가, 제가 볼 때는 이게 법사위는 민주당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 박은정 법사위 사내후 정성호 장관과 설전, 박지원 박은정 화이팅. 제도로 보완할 수 있는 걸 기소분리 무너뜨리시면 안 돼요 라고 또 끝났는데도 또 빽빽댄 거예요. 예. 아니 지금 언제 기소분리를 무너뜨렸어? 수사기소 분리를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지금?
아, 보안 수사권 문제는 아직 결론을 내린 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박지원이 그 통일교 특검은 보류한 그 박지원 안건조정위원장이 박은정 파이팅하고 있어요. 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박은정 파이팅할 상황이에요? 아니 이게 박은정은 남의 당 사람들이야 어쨌건 간에. 박지원 의원 조국 당이에요? 아니 누구를 응원해야 될 상황입니까? 다 떠나서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박지원 의원이 박은정을 응원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정성호를 응원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저는 지금 법사위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지금 추미애, 박지원, 여기 장경태 있죠 또. 전현희, 서영교, 아주 어떻게 모여도 거기다 죄다 모아놨어. 이거는 민주당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게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골칫거리들 혹은 민주당 간판으로 공천을 받아가지고 친문당하고 있는 당 안에 당이 있는 거예요, 지금 법사당이라는. 아니 면면을 보십시오. 면면을 진짜 걸을 타선이 없어. 걸을 타선이. 박은정이야 이제 조국 당이니까 빼고 추미애, 박지원, 서영교, 전현희, 김용민, 장경태, 거기에 누굽니까? 뭐 무소속이긴 하지만 최혁진까지. 그냥 완전히 무슨 청래당이잖아요. 청래당. 청래당이 맞겠네 여기는. 이게 청래당이지 이게 민주당입니까 법사위가? 그러면서 상원 노릇을 하면서 실제로 당의 주도권을 쥐고 민주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정청래가 당대표 된 이후로 법사위가 단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있었습니까? 대통령의 관심사는 다 뒤로 밀어두고 지들끼리 자기 정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법사위에서. 저는 민주당 아니라고 봐요 법사위는. 자 오늘 뉴스공장 영상을 하나 보시죠. 참 저도 이거 보고 기가 막혔어요. 뉴스공장 영상을 하나 보시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감옥에 넣고 싶은 거예요. 보안 수사권 준다면 앞으로 벌어질 일들. 이걸 검찰의 보안 수사권으로 회귀시킬 이유가 없어요. 기관은 여러 개로 나눠지는데 공소청에는 공소만 하면 어떻게 해? 수사권 있어야지. 중수청에서는 수사관들이 다 수사권을 가져가면 어떻게 해? 판단해요. 검사가 지휘를 해야지. 그래서 원래대로 다 하고 싶은 거잖아요. 법사위에서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오늘 입법 예고를 하면 140일 걸려요. 그러니까 국회에 올 때까지. 국회에 그러면 법사위원장 추미애는 없습니다. 박지원이 그런 이런 거 같아요. 말씀드립니다. 시간은 최대한 끌고. 시간은 검찰 편이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수사권을 다시 가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끌고 가고 그래서 이런 의견만 분분하게 만들고 뭐가 맞는지 모르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돌아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정권 이후 다 죽여버리고 싶은 거 아니야?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검사들은 지금 쿠데타 시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감옥에 넣고 싶은 거예요.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만 다수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법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아마 이거 만들면 제대로 안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겠죠. 과거로 돌아가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 할 거예요. 보안 수사라는 이유로 경찰에서 선거법 위반 이런 거 아주 사소한 거 있잖아요. 중수청에서 받아가지고 수사로 어차피 정치할 자기도 겁니다. 죽게 생겼네. 어차피 죽게 생겼는데 쿠데타 할 거예요. 이재명 감옥에 넣고 싶은 거예요. 보안 수사권 준다면 자 여기까지. 저 뉴스공장이 완전히 무슨 그 선동의 근원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안 수사권을 지금 주는지 안 주는지도 이미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근데 김어준과 저 일당들은 마치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주는 거를 중수청에 주는 걸 기정사실인 양 선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확정된 게 없어 아직은. 논의를 더 무르익혀 보자는 거예요 지금. 공식 입장은 그래. 그런데 몇몇 사람들한테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근데 보안 수사권이 예를 들어서 보안 수사권을 주는 문제가 진짜 검찰을 부활시키고 쿠데타의 어떤 그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의 보안 수사권이라면 그러면 문제제기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차원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서 김어준식의 유치한 3단 논법이 나옵니다. 보안 수사권을 주면 검찰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검찰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이재명을 감옥에 집어넣는다. 이게 유치원생들의 3단 논법이지. 아니, 그럼 내가 김어준이나 저기 빠근정이나 박주민도 저기 갇혀 앉아있죠? 제가 이러니까 문바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결국은 저기 가서 앉아있어, 박주민이도. 자, 그러면은 이런 거네, 지금. 자, 보안 수사권을 뭐 준다라고 지금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앞으로 더 토론이 필요하지만 쟤네들의 논법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보안 수사권을 주기로 했어, 중수청에. 근데 그건 누가 주기로 한 거냐면은 검찰개혁 TF에서 주는 거예요. 근데 검찰개혁 TF를 이끌고 있는 거는 김민석 총리야. 총리실에서 검찰개혁 TF를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민석이 그런 거네, 그죠? 김민석이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줘가지고 검찰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거네요. 그건 거네, 지금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김어준의 주장을 그대로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은 지금 검찰개혁 TF를 이끌고 있는 거는 김민석 총리니까 김민석 총리가 검찰에게 쿠데타를 할 수 있도록 보안 수사권이라는 무기를 줘가지고 검찰이 다시 쿠데타를 해서 검찰청을 부활시키고 그래서 이재명을 감옥에 가두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검찰 쿠데타의 수괴는 누구냐? 수괴는 누구냐 하면 김민석 총리인 거야. 그죠? 김민석 총리가 수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인주님. 검찰개혁 실패하면 이재명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박은정, 김용민, 임은정처럼 입 다물고 조용해질 때까지 숨어있으면 끝이다. 제발 이재명 정부 믿고 검찰개혁도 정부에 맡겨두자. 아니,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김민석이 이재명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보안 수사권을 중수청에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네. 그죠? 그리고 김민석이 이재명이 총리로 임명을 했는데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줘가지고 본인이 감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죠? 김민석을 검찰개혁 TF를 책임지게 하고, 아, 힘들다, 씨발. 아니, 그러니까 그 논리대로 하면 그런 거잖아. 지금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주면은 그 검찰이 쿠데타를 다시 일으켜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는다며. 근데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 보안 수사권을 지금 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벌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이 검찰개혁 중수청 수사권을 김민석이 준 거니까 김민석이 중수청에 수사권을 줘가지고 나중에 검찰 애들이 검찰개혁을 실패하게 만들어서 쿠데타를 해가지고 이재명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그런데 이재명은 김민석을 총리로 임명을 했어. 그잖아요? 총리로 임명한 것뿐만 아니라 TF까지 맡겼어요. 검찰개혁 그 임무를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국무회의에서 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한테 검찰개혁의 임무를 맡겼어. 근데 맡겨놨더니 김민석이 수사권을 중수청에 줘가지고 보안 수사권을 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넣었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감옥에 가기 위해서, 야, 이거 어렵다, 그죠? 이재명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싶어가지고 김민석을 총리로 임명한 다음에 그래도 확실치가 않으니까 검찰개혁 TF를 만들어가지고 김민석한테 임무를 줘가지고 김민석이 보안 수사권을 중수청에 주도록 만들고 그래서 검찰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감옥에 간 거지. 그러니까 이재명이 감옥 가기 위해서 지금 큰 그림을 그린 거네. 그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아우, 죄송합니다. 예?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거잖아, 지금. 예, 본인이 감옥을 가고 싶어가지고, 내가 검찰한테 한번 당해보고 싶어가지고, 큰 그림을 그린 거네. 김민석을 총리로 임명해서 검찰 TF를 만든 다음에 그걸 김민석한테 맡겨가지고 김민석이 보안 수사권을 중수청에 줘가지고 중수청에서
보안 수사권을 이용해서 쿠데타를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가는, 야, 이런 어려운 그림을 그렸네요. 그죠? 야, 김어준도 극한 직업이다. 아, 제가 김어준이 부러웠는데 하나도 부럽지가 않네요. 예, 김어준이 상당히 극한 직업이네요, 저거. 예? 아, 저런 논리를, 저런 기적의 논리를 만들려면 얼마나 극한 직업입니까, 저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저는 못해요, 저거. 아, 저런 괴변을 어떻게 얘기를 해? 할 수가 없지. 예? 인간의 상식을 가지고 저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창피해서 못해요, 저는. 아유, 그냥 뭐 동접자 그냥 요 정도 하고 말아야 되겠다. 3천에 만족하렵니다, 저는. 예? 동접 30만 꿈을 안 꿀래요. 아, 저 동접 20만, 30만 되려면은 정신적으로 저런 상태가 돼야 되는구나. 그걸 오늘 피부로 제가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무슨 생각이냐면은 쟤네들이 왜 이 문제에, 검찰개혁 문제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할까? 예? 특히 수사권 문제, 예, 문저털레들이 왜 이렇게 집착을 할까? 이유가 뭘까? 이걸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그냥 김어준이 시청률 땡기려고 하는 일이냐? 아니면 조국당이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러는 것이냐? 근데 이 정도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진 않아요. 저는 더 큰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라는 칼을 이재명에게서 완전히 뺏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목적 아닙니까, 이거? 이게 사실 양날의 검이에요. 예. 살인사건이 났어요. 예. 칼로 누군가 사람을 찔렀습니다. 윤석열이죠. 윤석열이라는 살인범이 칼로 국민을 찔렀어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예. 이철우님, 최평님 친문 쿠데타의 방점은 국회의장 박지원 만드는 것 같은데 6월인데 이게 제일 불안합니다. 그거는 안 될 거예요. 그건 박지원 씨 꿈꾸는 거고. 예.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러면은 칼을 다 없애면 돼요, 여러분? 살인자를 잡아쳐 넣어야 됩니까? 아니면 칼을 다 없애야 돼요? 야, 칼로 사람을 죽였으니까 칼을 다 없애자. 예. 지금 이런 논리잖아요, 지금. 조국당 애들이나 문저털레 애들이 주장하는 건 검찰이라는 칼로 대한민국을 찔렀으니까 그러면은 칼을 다 없애버리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로버트 태컨브이론을 얘기를 했죠. 예, 공무원 조직은 로버트 태컨브이와 같아서 누가 타고 누가 조종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 중요한 거는 리더의 역할이지 뭐 조직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칼도 마찬가지예요. 칼을 윤석열이 쥐면은 살인 무기가 되죠, 그죠? 흉기가 됩니다. 칼을 윤석열이 쥐면은 흉기가 돼요. 근데 칼을 이재명이 쥐면은 그게 흉기가 될까요? 근데 칼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저는 중요한 권력 기관 중에 하나가, 그게 중수청이 됐건, 예, 뭐 공소청이 됐건, 어쨌건 이재명 정부의 칼이에요, 이젠. 물론 저는 검찰 개혁 자체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야. 근데 그 칼이 흉기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건 동의를 하지만 칼을 아예 없애버리자? 그러면 이재명의 손에서 칼을 뺐자는 거잖아요. 왜 이재명의 손에서 칼을 뺏어야 되지? 이재명 대통령이 칼을 좀 쥐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중수청에서 보안 수사권을 다 없애는 것이 그게 과연 현명한 일인가? 그것도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그 칼을 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는데 민주당이 집권하니까 칼을 없애자? 그거는 칼 맞을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칼 맞는 게 겁나는 거 아니에요? 친문들? 칼 맞는 게 겁나는구나. 죄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